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건축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CG를 위한 언리얼 엔진에서 보통 빅게임 분야라고 하죠. 빅게임 분야와 관련된 언리얼 엔진을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전체 세션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게 목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리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데이터 스미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 번만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한 명도 안 계세요? 방금 손 드신 거예요? 머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손 드신 거 아니시죠? 네. 예, 예, 그러면 잘 됐네요. 이참에 데이터 스미스가 뭔지 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뭐 건축 시각화 콘텐츠라고 해서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인테리어 어떤 아티스트 분이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언리얼 엔진 4로 만든 거죠.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좋은 기능들 중에 하나죠. 머티리얼부터 뭐 서브스턴스 플러그인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머티리얼 컨텐츠 예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라이트 빌드 퀄리티 올리는 방법, 포스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스튜디오 템플릿, 그 다음에 엑스레이 모드, 시퀀서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 페이스 AR, 그 다음에 버추얼 스튜디오 샘플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리얼 스튜디오 데이터 스미스라고도 하는데요. 다들 안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 데이터 스미스는 3D 맥스를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 되는 다양한 CAD 소스, 그 다음에 스케치업 얼마 전에 공개했죠. 라이노,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같은 거에서 제작한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매끄럽게 임포트해주는 툴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스미스는 저희 에픽게임즈 런처에 보시면 이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현재 베타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 베타를 신청하시면 데이터 스미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탭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3D Max에서 이 데이터 스미스를 익스포트할 수 있는 익스포터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맥스에서 작업을 해서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오게 되면 아주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데이터 스미스라는 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 맥스에서 작업한 뭐 라이트 위치를 배치를 한다거나 오브젝트를 배치를 한다거나 카메라를 배치한다거나 머티리얼을 세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보들을 원래는 데이터 스미스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메시를 하나씩 다 쪼개서 넘기거나 라이트는 엔진에서 세팅을 하고 카메라도 엔진에서 세팅을 하고 머티리얼도 엔진에서 세팅을 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세팅을 해야 돼요. 일일이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엔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샘플 샷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시들이 하나씩 다 있죠. 얘네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일일이 배치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데이터 스미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카메라 같은 거 여기에도 컷신이 들어있는데 이 카메라들 같은 것도 뭐 카메라 웍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엔진에서 셋업을 해야 돼요.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 라이트 이런 라이트들도 다 엔진에서 셋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맥스에서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을 한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머티리얼 노드 베이스 뒤에 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머티리얼들도 다 엔진에 가져와서 세팅을 해야 돼요. 작업자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할 필요 없이 맥스에서 작업한 걸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빅게임 분야 쪽이죠.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영상 쪽이라든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리얼타임 렌더링이 지금 대세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거에 맞춰서 또 언리얼 엔진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초반에 이제 그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입 장벽을 좀 더 빨리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스미스라는 툴셋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스미스는 좀 더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먼저 쉬운 익스포트와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3D Max에서 작업을 해서 그 플러그인을 깔게 되면 익스포트 할 때 U 데이터 스미스라는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엔진으로 가서 데이터 스미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영문으로 되어 있지? 한글로 바꿔볼게요. 네, 한글로 바로 바꿨네요. 네. 임포트 데이터 스미스라는 이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들을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델타젠부터 캐드 데이터, 데이터 스미스, 임포트 데이터 스미스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이걸 눌러주시면 잠깐 이쪽이 아니네. 네. 이렇게 맥스에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U 데이터 스미스라는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어셋들이 쭉 이쪽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씬 전체가 맥스에 있는 그 씬은 전체로 그냥 한 번에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게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스태틱 메시라든지 이 씬에 사용하고 있는 메시들 있죠.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한 방에 가져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쉽게 아주 익스포트, 임포트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게임 쪽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텍스처 사이즈라든지 보통 게임 엔진에서는 2의 배수의 텍스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뭐 메모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텍스처는 2의 배수로 리얼타임 엔진에서 사용을 하는데 빅게임 분야에서 막 영상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서는 2의 배수로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V-Ray나 아놀드 렌더러 뭐 이런 거 쓰시면서 렌더링 하실 때는 텍스처 사이즈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막 쓰시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2의 배수로 언리얼 엔진에 맞춰서 엔진에 가져옵니다. 텍스처 사이즈를. 그런 자동으로 그런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게임 쪽 분야에서는 UV 작업을 잘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폴리곤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게임 쪽에서는 이 UV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UV 작업을 어떻게 잘 피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활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텍스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반복해서 그 타일링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약간 하이폴리곤이나 이쪽에서는 UV 작업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도 텍스처에 이제 그러니까 UV 작업이 안 되는 오브젝트들도 자동으로 UV를 생성해서 넘겨줍니다. 데이터 스미스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지 않는 텍스처 포맷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자동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하고 있는 텍스처 포맷으로 자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변환을 해서 넘겨줍니다. 푸팅을 해서 넘겨줘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초반에 진입 장벽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편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동 폴리곤 변환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LOD 생성 및 블루프린트 파이썬 같은 스크립팅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폴리곤 변환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캐드 데이터 캐드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카티아라든지 뭐 오토캐드라든지 이런 데 작업을 하시면 캐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넙스 베이스로 모델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넙스 기반으로 모델링이 되는데 이거를 폴리곤에 언리얼 엔진에 넘어올 때 폴리곤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푸팅을 해서 이제 뭐 최적화도 해주고 LOD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 전 시간에서 제가 LO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LOD가 뭔지 기억나시죠? 네네. 그 LOD도 자동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비주얼 스크립팅 사용하는 거라든지 파이썬 스크립팅 하시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데이터 스미스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 변경 유지 리임포트라는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 자동차를 이제 샘플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캐드 데이터를 그 자동차 설계한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엔진에서 뭐 라이팅 세팅도 하고 문짝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뭐 블루프린트 작업도 하고 막 이런저런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캐드 데이터가 바뀌었다면서 이제 원본 데이터를 새로운 걸로 딱 건네줘요. 그럼 이걸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꾸면은 작업이 다 전에 했던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가 엔진에서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원본 데이터를 다시 리임포트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작업했던 자기가 작업했던 엔진에서 작업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이런 기능이 데이터 스미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 저희 언리얼 엔진은 머티리얼, 그러니까 즉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나 뭐 픽셀 쉐이더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걸 이용해서 노드 베이스로 쉐이더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쉐이더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거를 맥스나 이제 마야 같은 거 쓰시다가 갑자기 넘어오면은 생소하잖아요. 머티리얼 이거 다 짜야 되니까 뭐 수학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기본적인 피지컬 베이스 렌더링, 기본 물리 기반 렌더링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되고 막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가 다 힘든데 원래는 데이터 스미스를 쓰지 않으면 이걸 다 자기가 다 일일이 짜야 돼요. 근데 데이터 스미스를 이용하면은 3ds max에서 만든 기본적으로 제공한 뭐 블린 쉐이더라든지 뭐 거기에 트랜슬루션시, 그러니까 반투명 같은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머티리얼도 있고 맥스에서 만들 수 있는 머티리얼들이 있잖아요.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미스가 언리얼 엔진으로 넘어오면서 포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노드 베이스로 자동으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볼까요? 되게 간단한데 이것도 보면은 엔진에서 한 게 아니라 맥스에서 만든 머티리얼을 가져오면 대리석 같은 걸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거에 맞춰서 얘가 포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다 이런 거 다 만들 필요 없이 뭐 더하고 뭐 빼고 막 지금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포팅을 해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리고 데이터 스미스에서는 메시 편집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캐드 데이터 같은 거에서 작업을 하셔서 넙스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폴리곤 베이스로 포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잘 아시겠지만 넙스에서 폴리곤을 바꾸게 되면 이제 뭐 깨진다거나 없어진 부분이 있거나 찌그러진거나 이런 메시들이 생기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볼까요? 얘 메시가 만약에 뭔가 좀 잘못 들어왔다.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시 에디터를 활성화하게 되면 열게 되면 이렇게 메시 에디터가 뜨는데 위쪽에 보면 에디트 모드라는 게 새로 추가되어 있어요. 보이죠? 기존에 지금 쓰고 계시는 언리얼 엔진에서는 아마 없을 건데요. 데이터 스미스를 까시면 이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시 편집 툴이 활성화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싱글로 되어 있고 머티리얼로 되어 있고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먼트 단위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티리얼 단위로도 선택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걔를 메시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 값이 뒤집히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넙스에서 폴리곤으로 변환하면서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립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 어사인 안 되는 것들이 있는 머티리얼 어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리얼 스튜디오에서는 프로덕트 뷰어 템플릿이라고 이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가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엑스레이 모드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디자인 같은 것들 만드시잖아요. 뭐 그런 거 만든 거를 언리얼 엔진에 좀 더 손쉽게 가지고 와서 엑스레이 모드 같은 것도 쓰실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든 게 있어요. 뭐 VR 같은 것도 VR에서도 이제 제품을 보게 한다거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VR 모드, 데스크탑 모드, 그다음에 엑스레이 모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템플릿도 있는데 이따가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미스는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드신 쉐이더를 언리얼 엔진으로 포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브스턴스랑 저희랑 이제 콜라보해서
서브스턴스에서 만들어진 쉐이더, 그러니까 110개 정도 되는 쉐이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쉐이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스미스는 메타데이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dmax에서 사용자 정의 오브젝트 특성 또는 레빗, 스케치업에서 추가한 오브젝트별 메타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을 가져오면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슬라이딩 도어에 대한 뭐 사이즈가 106 x 98이다.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씬 같은 거 만드실 때 아파트 인테리어 씬 했을 때 이 문 사이즈 같은 거 표시하고 싶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 메타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졸리시죠? 뒤에 거의 대부분이 다 주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더 목소리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시각화 콘텐츠인데요.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가보시면 이런 인테리어 씬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을 해서 판매하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다 리얼타임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스미스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그런 씬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좀 색깔이 많이 날아가 보이긴 하는데 궁금하시면 이따 제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 색깔이 지금 되게 파랗게 보이는데요. 되게 이쪽에서 보면 예쁘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울 같은 거 만든 거라든지 이런 메탈, 이런 이불, 그다음에 이런 자연스러운 빛, 이런 전구,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스텐 같은 거, 죄송합니다, 스테인레스, 자, 이런 유리, 욕조 같은 거, 이런 거, 유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리얼 엔진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되게 예쁘죠, 씬이? 네, 저도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샘플하고 유저가 만드신 걸 보면은 훨씬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못해요. 아무튼 이런 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가보시면 이런 것도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머티리얼하고 서브스턴스 플러그인 자동차 머티리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언리얼 엔진에서는 쉐이더를 만들 때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이 편집 툴을 이용해서 쉐이더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에디터에서 만드는 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치 않으신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보면 이거는 컨텐츠 예제인데요. 그 컨텐츠 예제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런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전주 누가 만들었네 벌써? 이런 뺏겼네. 전주 2. 자, 이 상태에서 컨텐츠 브라우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언리얼 엔진에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는 모든 컨텐츠들을 다 관리하는 툴이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어셋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머티리얼 선택을 해주시고 머티리얼 에디터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오픈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머티리얼 에디터가 활성화가 됩니다. 오픈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위에 메뉴들이 쭉 있고 이쪽에 보면 이제 노드들이 라이브로 할 건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건지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통계 기능, 그다음에 플랫폼 통계 같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나중에 최적화하실 때 쉐이더 최적화하실 때 이걸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프리뷰로 그래서 어떻게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디테일 패널들이 쭉 있어서 쉐이더 모델이라든지 머티리얼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작업 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티리얼 노드를 작업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팔레트가 있는데 이 팔레트에서 저희 에디터에서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간단한 메탈 머티리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베이스 컬러,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이미시브 컬러, 노멀, 올드 포지션, 앰비언트 컬러 콜레전, 픽셀 뎁스 오프셋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리 기반 렌더링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알베도 맵이라고 하이폴리곤 쓰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알베도 맵이라고. 그게 바로 이 베이스 컬러입니다. 비게임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베이스 컬러를 제가 벡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벡터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 벡터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색깔을 한번 넣어 볼게요. 베이스 컬러에다 바로 연결하면 벡터 지금 파라미터 만들기 바로 들어가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깔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게 색 선택 툴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바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색깔 편하죠? 네. 전주를 대표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아무도 이러면 안 되는데? 녹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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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색깔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또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상수값이에요. 뭐 0에서 1, 뭐 0에서 10 이런 식으로 숫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이 스칼라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메탈이라고 이름을 짓고 메탈릭에다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넣을 거는 스페큘라고 러프니스까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 또 복사를 해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스페큘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스페큘라 넣어주고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러프니스로, 제가 러프니스 스펠링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빨리 하려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눌러주게 되면 쉐이더 컴파일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적용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탈릭을 파라미터를 선택해서 이쪽 밸류 값에 가보시면 값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물리 기반 렌더링은 메탈릭도 그렇고 스페큘러도 그렇고 러프니스도 그렇고 지정할 수 있는 값이 최대 0에서 1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1값이 숫자, 이 메탈릭이나 스페큘러나 러프니스 값이 1 이상 값이 넘어가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최대치 값을 메탈을 1로 지정해 주게 되면 메탈릭 값이 최대치로 지원하는 거예요. 갑자기 반짝반짝해졌죠? 네? 네? 잘 보이죠? 네. 그런 다음에 스페큘러, 말 그대로 이제 스페큘러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에서 1까지를 지원합니다. 전 한 0.8 정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러프니스인데, 사실 러프니스나 메탈릭 같은 경우는 텍스처를 만들어서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러프니스는 말 그대로 거칠기 표면을 표현할 때 쓰는 텍스처예요. 제가 이제 쉽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상수값으로 넣어드린 건데, 이게 모든 사물은 그러게 아시겠지만 모든 사물에는 다 거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은.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은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고, 사람 피부는 저 같은 경우는 거칠게 아주 그냥 오돌토돌합니다. 그리고 저런 나무 같은 거는 좀 매끄럽고요. 이런 매끄러운 상태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죠. 햇빛이 들어와서 이 질감과 만나게 됩니다. 러프니스와 만나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을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눈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러프니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PBR에서는. 그래서 얘도 값도 0에서 1까지 있는데, 러프니스 거칠기 값이 높아지면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거칠기 값이 낮아질수록 이런 약간 더 메탈 같은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메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거를 직접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만들었죠. 지금부터 전주의 색깔은 보라색인 걸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별거 만든 것도 없는데 뭐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나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쵸? 네, 이런 메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머티리얼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하이폴곤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건축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막 만드시다 보면 그 질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질감들을 막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뭐랄까 이거를 이제 컨펌하시는 분이 보고 색깔이 너무 어둡다고 그래요. 그럼 머티리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수정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은 이게 이제 시간이 되게 너무 많이 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가 만든 이 머티리얼이 첫 번째 머티리얼 있잖아요. 여기서 파라미터들을 사용하게 되면 머티리얼 인스턴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부모라고 할게요. 마스터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부모 머티리얼 만든 거를 인스턴싱을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해서 가지고 오면 얘가 이 부모에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여기서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뭐 벡터라든지 스칼라 값을 한 번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만든 게 있죠? 여기서 지금 보면 제가 다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보면은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요. 얘를 다시 여기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머티리얼이 적용이 됐죠? 이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쪽에 파라미터들이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이 파라미터들을 또 편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벡터 파라미터를 여기서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색깔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아주 좋죠. 자,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메탈 값을 이렇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러프니스 값을 올리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엔진 되게 좋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게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뭐 작업을 하실 때 마스터 머티리얼 예를 들어서 메탈이면 메탈,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부모가 되는 머티리얼 하나 만드시고 그 밖에 이제 하나 만든 거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들 다 넣잖아요. 걔를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다 적용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머티리얼 인스턴스별로 예를 들어 색깔이 필요하면 색깔을 바꾸고 텍스처를 교체할 거면 텍스처 교체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막 예를 들어서 전체 톤을 다운시키고 싶거나 색깔을 바꾸고 싶거나 이럴 때는 이 마스터 머티리얼, 부모되는 머티리얼 하나만 딱 바꾸면 얘를 가져다 쓰는 모든 머티리얼을 다 한 번에 싹 바꿔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기능입니다. 네,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턴스 플러그인인데요. 저희 서브스턴스 데이터 스미스를 설치한 상태에서 이 서브스턴스 플러그인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게 아닌데 요거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서브스턴스 소스라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 활성화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에디터가 이제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이쪽 왼쪽에 탭에 데이터 스미스에서 쓸 수 있는 무료 쉐이더가 110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올 거고요. 거기서 선택을 하신다면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컨텐츠 브라우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데이터 스미스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머티리얼 이게 무료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토모티브 머티리얼이라고 그래서 저희 에픽게임즈 마켓플레이스에 가보시면 이걸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받아서 그냥 쓰셔도 돼요. 자동차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실 때 머티리얼 일일이 다 만드실 필요 없이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레벨을 가져왔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저거 아까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오토모티브 머티리얼 오버뷰라는 이 레벨이 있어요. 얘를 열어보시면 죄송합니다. 머티리얼이 쭉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살펴보면 카페인트 짱이죠? 색깔별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더 대박인 거는 뒤로 쭉 가면 어? 뭔가 이상하네? 누가 바꿨나 보네?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예. 스케일이 너무 커져 있네요. 적용이 안 되네. 예, 이거 뭐가 잘못됐나 봐요. 원래 카본 파이버를 만든 쉐이더인데 이 쉐이더 보면은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본 파이버가 보시면 섬유 재질로 만들어진 탄소 섬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감인 탄소 섬유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코팅되어 있는데 그래서 스페큘러가 듀얼 스페큘러예요. 스페큘러가 두 개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듀얼 스페큘러를 구현하는 게 원래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쉐이더 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저희 예전에 맥라렌 만들 때 샘플 만들 때 만든 기능이고요. 듀얼 스페큘러를 제공하는 카본 파이버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가보면 좀 대박인 것도 또 하나가 있는데 알칸테라.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슈퍼카드 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 알칸테라 재질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손때가 묻은 것 같은 이 보샤시함이 묻어 있어요.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보이시죠?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다 무료예요.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죽 질감도 이렇게 기가 막히죠? 이렇게 가죽 질감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에픽게임즈 런처에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카본 파이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이트 빌드. 라이트 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 라이트 빌드가 뭐냐면 저희 뭐 예전에 그 V-Ray라든지 뭐 그런 안노드 렌더러라든지 이런 것들 막 쓰시면 나중에 렌더링을 하시잖아요. 근데 렌더링 하실 때 렌더링 옵션에 뭐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쉐이더 쪽 막 이런 거 세팅 막 하시면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베이크를 하잖아요.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거를 언리얼 엔진에서는 저희는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 리얼타임 렌더링이니까 GI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라이트 맵을 베이크를 해서 메시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라이트 빌드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아까 보시면 제가 그 인테리어 씬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Alt 5번을 눌러주시면 Alt 6번을 눌러주시면 라이트맵 베이크된 것들을 이렇게 프리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메시를 움직여 보면 얘를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얘를 움직여 보면 얘를 움직여 볼까요? 얘를 움직여 보면 빌드가 깨져서 지금 그림자가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보이시죠? 네. 얘가 지금 GI가 베이크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GI가 들어간 거에 맞춰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색깔이 변형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적용된 게 보이죠? 여기는 파란데 빛이 받는 곳은 약간 노르스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이크를 하는데 팁이 있습니다. 라이트 맵을 이쁘게 굽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라이트 빌드를 하실 때 라이트 세팅 다 하시고 빌드 버튼을 그냥 누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버튼이 있어요. 라이팅 퀄리티로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프리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쓰시는 건 아마 프리뷰 상태로 빌드를 하시는 건데 이 프리뷰는 말 그대로 그냥 미리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걸게 되면 라이트 맵을 베이크를 할 때 정확도가 좀 떨어진 거, 그러니까 빨리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제품을 다 만들고 나중에 이제 납품을 한다거나 완료를 할 때는 이 프로덕션으로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라이트 빌드가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라이트 빌드를 했는데 메쉬와 메쉬와 연결된 부분에 심이 생기거나 이거 왜 생기지? 분명히 라이트 맵을 UV로 잘 폈는데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게 프리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프로덕션으로 놓고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트맵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라이트맵 세팅을 직접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위쪽에 옵션을 보면 세팅에 보면 월드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월드 세팅을 눌러주시면 월드 세팅 패널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에 내려가 보시면 라이트맵스라는 탭이 있어요.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쭉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느냐 되게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보셔야 될 게 인다이렉트 라이팅 바운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스카이 라이팅 바운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V레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GI를 베이크하기 위해서 GI에 관련된 라이트를 세팅을 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걔가 빛을 쏘면서 햇빛이죠. 햇빛이 빛을 이렇게 쏘면서 사물에 그 빛이 닿아요. 그러면 사물이 닿으면 그 사물에만 빛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재질에 따라서 그 빛이 튕기잖아요.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메탈이나 이런 거면 빛이 뭐 한 두 번씩 한 번 튕기고 빛이 더 잘 튕긴다거나 예를 들어서 천 같은 경우는 빛을 잘 흡수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때 빛이 튕기는 거를 몇 번 튕기게 할 거냐 이거를 인위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숫자가 세팅이 한 3이나 4로 되어 있을 건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거 맵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을 때 한 번만 튕기지 말고 20번 튕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튕기고 20번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GI를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 퀄리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팅 퀄리티를 올려주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게 디퓨즈 부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이스 컬러 텍스처를 입혔잖아요.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얘가 지금 베이스 컬러 텍스처인데 보이시나요? 그쵸? 안 보이, 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리 기반 렌더링에 맞춰서 만든 알베도 텍스처라서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얘를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베이스 컬러 텍스처가 있는데 얘하고 빛이 닿잖아요. 이 빛이 닿는 이 접점에서 부스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과 이 질감이 텍스처가 만나서 그 사이를 부스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푸샤시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저희 스노우 카메라 쓰잖아요. 그죠? 앱 쓰시잖아요. 그래서 푸샤시하게 막 찍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그래서 텍스처와 빛과 만나는 거에서 부스트를 시켜서 좀 더 푸샤시하고 이쁘게 만드는 건데 이 값을 올리면 하얗게 탈 거예요.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팁을 가지고 하시면 라이트 맵을 예쁘게 구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이 포스트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후처리입니다. 네, 아까 제가 스노우 카메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스노우 카메라도 보면 후처리를 하잖아요. 자기 얼굴을 100% 보여주지 않잖아요. 거기에 막 발광도 하고 화장한 것처럼 막 이렇게 후처리 막 하면서 이쁘게 만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보통 영상 쪽에서는 영상물을 시퀀스를 만든 다음에 샵별로 다 만들어서 그거를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나 이런 데 가지고 와가지고 후처리 작업을 하잖아요. 뭐 어느 부분은 어둡게 한다거나 어느 부분 밝게 한다거나 노출값 조절한다거나 블룸값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거를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컨텐츠 예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레벨을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네요.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가보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 세팅입니다. 근데 옆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후처리가 막 들어가죠. 싱컬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룸
위에 지금 반짝거리는 거 지금 보이죠? 변하는 거 보이죠? 이런 것도 되고. 그럼 영상 쪽에서 앰비언트 큐브 맵 많이 쓰실 텐데 앰비언트 큐브 맵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동 노출값 조절하는 거. 뭐 카메라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딱 하면 노출값이 조절되잖아요. 렌즈가. 그거를 바로 이걸 세팅하는 거예요. 노출값. 어두운 데 갔다가 밝은 데 가면 조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제공을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렌즈 플레이어 이런 거. 그리고 니드 포 스피드 같은 거 하시면 막 자동차 달리다 보면 그 자동차 유리에 맞춰서 렌즈 플레이어가 착 생기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많은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많죠,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은 게 다 실시간으로 되고 있어요. 뭐 모션 블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볼륨들이 쭉 있는데 볼륨 베이스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쪽에 모드에 가보시면 볼륨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볼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레벨에 배치를 해요. 원리가 뭐냐면 이 볼륨 안에 들어왔을 때 후처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얘를 키웠어요. 그래서 얘를 키운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디테일 패널에 가보면 쭉 있습니다. 컬러 그레이딩부터 시작해서 필름, 톤 매퍼, 렌즈, 그다음에 렌더링 피처, 포스트 프로세스 볼링 세팅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한 번씩 해볼게요. 먼저 블룸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블룸을 켜서 지금 0.6인데 얘를 키우면 변하는 게 보이죠? 보이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뭐 고급으로 가면 뭐 색깔부터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출값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아지죠? 어두워지고 이런 노출값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플레이어도 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 보케 같은 거 넣으면 보케 텍스처 넣으면 보케가 되고요. 컬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볼륨 밖으로 나가면 없어지죠? 그렇죠? 생겼다가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잘 보이죠? 잘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볼륨으로 다 그러면은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 들어가는 그 레벨에 다 배치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언바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포스트 프로세스에 가보시면 어디 갔어? 이쪽에 볼륨 세팅에 가보시면 언바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볼륨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전체 레벨에 한 번에 다 적용을 해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레벨 전체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프로세스 후처리의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템플릿하고 엑스레이 모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스튜디오 템플릿 뭐냐면 데이터 스미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여기 엔터프라이즈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블랭크하고 프로덕트 뷰어 이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덕트 뷰어로 이제 템플릿을 까시게 되면 이런 엑스레이 뷰 모델을 제공하는 템플릿이 설치가 돼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프로덕트 뷰어. 자, 이렇게 지금 템플릿을 설치한 건데요. 원래 처음엔 새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 스미스가 깔려 있으면 여기 엔터프라이즈는 뭐 항목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쪽에 프로덕트 뷰어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깔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옵션이 활성화가 돼요. 이 레벨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 제가 아까 이게 데스크탑이랑 VR이랑 두 개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제품 같은 거 만드실 때 VR로 보여주고 싶으시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다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 하나 까시면 템플릿 까시면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까시면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뷰어로 실행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제품들을 이렇게 한눈에 쉽게 보게 할 수도 있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제 엑스레이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엑스레이 모드 같은 거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분리도 하고 싶고 이런 거 디자인하실 때 이 프로덕트 뷰어를 이용해서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무료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서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퀀서는 아까 제가 동영상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 이제 트레일러라든지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영상 제작 툴이에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All right, people. Let's search this dump and get out of here ASAP. Dump? What's wrong with the dirt burger? Yeah, it's got everything.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 포트나이트라고 게임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오우 감사합니다. 네,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 포트나이트 게임 트레일러를 이 시퀀서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 있잖아요. 그게 실시간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이 시퀀서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All right, people. Let's search this dump and get out of here ASAP. 실시간입니다. Dump? What's wrong with the dirt burger? Yeah, it's got everything. Garbage, rats, severe structural 이렇게 damage. 실시간으로 Some people 되어 just 있고요. can't appreciate. 이 시퀀서는 기능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시퀀서 만드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네. 레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레벨을 새로운 거 하나 만들고, 자, 여기서 시퀀서를 한번 만들 건데, 시퀀서는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벨 시퀀서하고 마스터 시퀀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이 뭐냐면 그 영상을 트레일러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그 샷별, 그러니까 컷별로 작업자들이 이렇게 딱 맡아서 작업을 하잖아요. 어떤 컷, 1번 컷, 2번 컷, 3번 컷 막 이런 게 있는데 작업자들이 만든 거를 나중에 다 합쳐서 그거를 합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샷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벨 시퀀서에서는 컷을 만듭니다. 컷을 만들고 그걸 만든 걸 가지고 와서 마스터 시퀀서에서 합쳐가지고 샷을 만들어요. 이런 걸 하는 건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레벨 시퀀서를 추가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다가 전주 2번에다가 뭐 01번 해로 만들었어요. 만들면 시퀀서가 이렇게 툴이 활성화가 되고요. 트랙이 나오죠. 영상 제작 툴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해볼 건데, 이쪽 시네마틱, 이 모드에 가보면 시네마틱이라는 게 있어요. 시네마틱에 가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시네 카메라 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이 있고요. 리크레인이 있습니다. 시네 카메라 액터 같은 경우는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 말고 그 영상 쪽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카메라들 있죠. 그거랑 비슷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모드를 제공하는 그런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상 쪽에서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일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레일을 깔 수가 있는데 레일을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레일을 늘립니다. 늘리고 이 레일에다가 카메라를 붙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이 쓰는 레파토리인데,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키스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 레일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 카메라를 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레일에다 어떻게 붙이느냐면은 어디 갔지? 월드 아웃라이너가 여기 있네. 이렇게 숨어 있지? 월드 아웃라이너에 가보시면 이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거는 현재 이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관리하는 거거든요. 보면 카메라가 있고 레일이 있죠. 그러면 카메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레일에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놓으시면 부모 자식 관계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레일을 선택하시고
레일에 보면 디테일의 패널에 가보시면 커런트 포지션 온 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시퀀서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먼저 여기다 넣고 트랙에다가 액터를 시퀀스로 넣겠다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메라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레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트랙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레일도 추가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레일이 추가됐잖아요. 레일에다가 트랙을 추가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커런트 포지션 온 레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쓰고 싶잖아요. 값을. 그거를 바로 여기서 트랙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트랙이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0번 트랙에서 마지막 트랙까지 간 다음에 얘를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1까지 딱 되면 값이 생성이 됐죠. 키값이. 이 키값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려면 여기 보시면 이거를 활성화 하시면 돼요. 이 버튼을.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카메라가 가죠. 카메라 만든 샷을 보고 싶으면 프리뷰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좋죠. 그런 다음에 레벨 시퀀서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벨 시퀀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01인데 02로 만들었어요. 그럼 또 레벨 시퀀스가 하나 또 생겼죠?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은 시네마틱에 보면은 카메라 리크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거. 지미집. 그겁니다. 이것도 이쪽을 드래그 앤 드랍 하신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원리는 같아요. 카메라를 배치를 하시고 돌리신 다음에 얘도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부모 자식이 됐죠? 그런 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트랙에다가 크레인 넣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레인의 피치 값하고 요 값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얘를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여기다 트랙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추가합니다. 피치 값, 그 다음에 요 값 추가를 하고 여기다가 피치 값하고 요 값을 제가 한번 조절해 볼게요. 첫 번째 트랙에서 한 이쯤 트랙에 가서 피치 값을 조정해 볼게요. 피치 값을 제가 한 요만큼 올리고 요 값을 요런 식으로 조정했어요. 그러면 키 값이 생겼죠. 그리고 마지막 트랙에 가서는 피치 값을 좀 내리고 그다음에 요 값을 뒤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키가 또 추가됐죠. 그다음에 카메라를 프리뷰를 락을 걸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컷이 하나 또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스터 시퀀서를 하나 만듭니다. 마스터 시퀀서를 하나 만들어서 마스터 시퀀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샷이 추가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샷을 만들었잖아요. 컷을 만들었잖아요. 컷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컷 만든 전주 2번을 가서 1번 만든 거 드래그 앤 드랍, 2번 만든 거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만드시면 두 개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얘를 활성화한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방금 만든 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뭐 페이드 트랙을 넣는다거나 하면 샷을 부드럽게 연결한다거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뭐 캐릭터 같은 거 넣는다거나 이러면 캐릭터도 애니메이션을 여기다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시퀀서라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포트나이트 트레일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이드 샷, 페이드 트랙, 그 다음에 뭐 사운드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게 보시면 마스터 시퀀서인데 마스터 시퀀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게 컷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레벨 시퀀서예요. 그 레벨 시퀀서에서 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얘가 실제 작업하신 분이 들어있는 컷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You got nothing to worry 이렇게 about. Trust me. 이번 샷인 I've 거죠. got the height and 근데 여기 senses of a 보시면은 ninja. 이게 지금 I am 계층 구조가 so 되어 있는데 sorry. 위로 올라가 보면 또 It's 다른 okay. 샷을 볼 We're 수가 gonna get 있어요. you out of here. Oh, thank you. We thought you were more of those 이렇게 thing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Monsters 시퀀서. are coming. Looks like we're 네, 아주 좋은 툴이죠. 네, 이걸 이용해서 영상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한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미지 같은 거나 이제 뭐 건축 같은 거 하시거나 이럴 때 최소 이제 4K 이상 출력을 하시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고해상도 스크린샷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하고 동영상 두 개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왕이면 이쁜 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샷이 있어요. 네, 뷰포트에 가보시면 이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여기 고해상도 스크린샷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해상도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기 보시면 고해상도 크기 배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크기의 사이즈보다 그거보다 더 배수로 스크린샷을 찍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이게 10가지가 있는데 이게 GPU 메모리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GPU 메모리가 벗어나는 크기로 이게 스크린샷을 찍게 되면 크래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 맞는 스크린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찍으시면 되는데 테스트니까 한 이 정도 놓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 정도 놓은 상태에서 여기 밑에 가보면 버튼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스크린 캡처를 어느 정도 영역에 할 거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지금 그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로 변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요. 누르고 얘를 캡처하겠다. 딱 누르면 이제 스크린 저장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저장된 파일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고해상도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어요. 간편하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그러면 동영상은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퀀서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데이터를 작업을 했죠. 이 상태에서 시퀀서 에디터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렌더링을 하겠다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렌더 무비 세팅이라는 게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거기서 레졸루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커스텀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폭하고 높이를 자기가 커스텀하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키우면 4K 이상 넘어가죠. 4096 이상 넘어가면 이제 4K 이상으로 영상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나이아가라는 뭐냐면은 네? 폭포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저희 기존에 이제 파티클 만들어주는 파티클 툴이 있었잖아요. 캐스케이드 툴이라고 있었는데 그거의 진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파티클 툴 같은 경우는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미터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 3 때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그 기능이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기능이라서 언리얼 4에도 같이 넘어온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확장성을 더 넓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나이아가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4.20에서부터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예제 그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예제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레벨을 선택하시고 보면은 나이아가라라는 레벨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시간 기다려 보시면 나올 건데요. 자, 나이아가라. 기본 이제 스프라이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메시 이미터, 그다음에 GPU 이미터, GPU 파티클이죠.
이런 거 아주 멋진 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샘플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다이나믹 빔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게임 만들 때 뭐 그 수류탄 같은 거 던질 때 궤도 같은 거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쓰면 좋겠죠. 그다음에 멀티 렌더러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만드실 수가 있고 넘어가면 뭐 컬리전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입자들이 이제 컬리전을 이렇게 맞아서 튕기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 샘플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입자가 어디에 있든 간에 위치에 어디에 있든 간에 샘플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붙여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리프로덕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저희 나이아가라 샘플 예전에 공개할 때 GDC에서 로보리콜 데이터들이 막 슉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를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이것도 샘플 프로젝트 폴더에 가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FX에 보면 나이아가라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나이아가라만 그냥 일단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니까 비교를 한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파티클 시스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이펙트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구조가 이미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터 안에는 모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듈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모듈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모듈을 조절한다, 이 값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이펙트 툴이었어요. 캐스케이드 툴. 또 이미터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미터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이 파티클 시스템 그 어셋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는 보면 어셋들이 쭉 나눠져 있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듈 스크립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컬렉션도 있고요, 이미터도 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아티스트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 이미터하고 시스템일 거예요. 근데 이미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미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게 나이아가라 인터페이스입니다. 얘랑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 나는 게 있죠? 뭘까요? 확연히 바로 차이 나는 거. 네, 트랙. 네, 맞아요. 트랙. 다르게 말씀하셨나요, 혹시? 네. 트랙. 바로 트랙이 다릅니다. 보시면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트랙이 뭐냐면 제가 원하는 이 이미터를 어느 시점에서 터뜨릴 수 있는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거는 그 트랙이 없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얘가 어느 시점에 터질지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터질지, 얼마큼 터질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이 있는 게, 트랙이 있는 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모듈 같은 거 만드실 때 쓰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시면 이미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 이미터에 대한 정보인데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이게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죠. 뭐 주황색, 녹색, 뭐 핑크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면은 이미터 스폰에 대한 부분이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스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 쪽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렌더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메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메쉬를 넣어보면 그 메쉬를 넣을 수 있는 탭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박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네. 너무 작아서. 네, 잘 보이네요. 이 메쉬를 추가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머티리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만든 머티리얼에 전주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네. 전주 색깔은 보라색이니까요. 넣어보면 이제 쉐이더 컴파일이 끝나면 머티리얼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미터가 하나 완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나이아가라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주 시스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열어보면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하고 인터페이스가 뭐가 다를까요? 같죠? 네, 같습니다. 네. 같은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터는 말 그대로 이미터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파티클 시스템에 보면 이미터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기존의 방식은 이미터가 파티클 시스템 안에 쭉 들어가 있는 건데 이미터가 어셋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레퍼런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를 바로 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에다가 이미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010 있죠?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시스템에다가 방금 만든 이미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터들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뭘 넣어볼까요? 얘를 넣어볼까요? 얘가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를 지워볼게요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얘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아까 제가 다시 만든 거 넣어볼게요. 그럼 이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트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 얘만 터져라.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얘가 나오다가 뒤에 가서 얘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네. 전주 색깔이 사라졌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는 이미터 만든 거를 트랙에 넣어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터질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비교해보면 기존에 있던 파티클 시스템은 시스템 안에 이미터들을 추가를 하고 그 이미터들 안에 모듈을 넣어서 이펙트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나이아가라는 이미터라는 게 있고 이미터라는 어셋이 있고 이걸 만든 것들을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예를 들어서 불을 만든다고 치면 불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불을 종류별로 쭉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걔를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불은 모닥불을 만들고 어떤 불은 뭐 장풍을 만들고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레퍼런스를 가져다가 쓰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진 시스템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파티클 시스템은 모듈을 자기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듈만 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이아가라는 모듈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벨로시티다. 지금 그냥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리는데 노드 베이스로 커스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듈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런 뭐 벨로시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커스텀하게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로케이션 값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파티클의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스텀하게 노드로 베이스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또 확장성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네. 이펙터 분들은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겁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요. 전에는 이런 거 하시려면 프로그래머들한테 다 부탁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펙터가 아니라서.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나이아가라는 이런 기능, 좋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야 라이브 링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업체에서 보통 마야를 많이 쓰시죠. 그죠? 네, 마야를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타임 렌더러다 보니까 뭐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데 마야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물리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잖아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이런 체인이라든지 마야에서는 이렇게 뻣뻣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라이브 링크라는 걸 마야 라이브 링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애니메이터 분들은 보통 듀얼 모니터 많이 쓰시는데 한쪽엔 엔진, 한쪽엔 마야 띄워놓고 작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카메라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물리 이런 것들이 연동이 바로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인데요. 디지털 휴먼이라고 저희 학습 탭에 가 보시면 이제 그 저희 4.20 업데이트 되면서 같이 공개된 샘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 모델, 사람 같은 모델을 디지털화해서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네. 저희 에픽게임즈 런처에 가보시면 학습 탭에 디지털 휴먼이 있습니다.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얘를 좀 더 자세히 잘 보기 위해서 전체를 조절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에요. 혹시 잔털 보이시나요? 폴리곤입니다. 네. 머리카락. 감사합니다. 네. 더 잘 보이시겠네요. 스킨 쉐이더. 눈썹. 대박인 건 눈알 쉐이더죠. 홍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홍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적인 현상. 홍채 굴곡이라든지 홍채 주변에 생기는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했어요. 이거를 학습 탭에서 받으셔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디지털 휴먼 만드시거나 게임 캐릭터 만드실 때 리얼풍의 캐릭터를 만드신다면 이걸 가져다 쓰시면 돼요. 쉐이더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휴먼을 만들면서 저희 이제 피부 쉐이더, 그러니까 SSS 쉐이더인데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이제 빛이 피부에 빛이 이제 피부에 만났을 때 이제 사람 피부는 약간 사람은 거의 그러니까 물하고 다른 것들 많이 섞여 있잖아요. 존재하는 사람을 피부를 만들 때, 근데 피부가 이제 빛이 피부를 투과할 때 생기는 스캐터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처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백 스캐터링 생기는 부분이 처리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백 스캐터링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리얼하죠? 그래서 보시면 눈 쉐이더, 피부 쉐이더, 그 다음에 옷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피부 질감은 더 잘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네. 제 피부보다 더 깨끗한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런 예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서 보시고, 네,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 AR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프로젝트 한번 열어서 볼게요. 이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빠르죠. 이것도 저희 학습 탭에 가보면 공개되어 있는 컨텐츠인데요. 볼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아이폰 10이거든요. 아이폰 10이 있으시면 이게 그 학습 탭에 에픽게임즈 그 런처에 가보시면 학습 탭에 있어요. 이걸 받아서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잉크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네. 네. 이런 걸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같은데 이제 자기 얼굴 말고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해보진 않았는데 이거를 캡처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학습 탭에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샘플이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가상 스튜디오 만들어 가지고 합성하는 작업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해보시라고 이것도 역시 버추얼 스튜디오 샘플을 프로젝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스텝에 가보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VR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MR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VR 하고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MR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추얼 스튜디오 샘플을 학스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곤이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제가 파라곤 고인물인데 없어져서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보시면 이게 가상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볼 수 있도록 샘플을 만들었고요. 합성하실 때 필요한 크롬볼이라든지 그레이볼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실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죠.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네, 감사합니다.